뉴욕도 저기 외곽의 단지들 좋은 데들 다 돈 많이 오르죠. 네. 자산 구조가 돼요. 그 말인데 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역세권 우리처럼 말하는 재개발적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노후주택이 돈이 돼요. 노후주택인데 원래 떨어져야 되잖아요. 썩을 때 썩어서 쥐 나온 다음에 지금 들어봤죠. 쥐 나온 때 그런 주택에서 떨어져야 되잖아. 한국은 대중교통의 도시예요. 항상 먼저 따질 건 대한민국의 교통 시스템과 미국의 교수님은 다르다. 대표님,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일본 이야기를 했고 네. 이번엔 뉴욕을 갑니다. 아, 진짜 다음에 뉴욕 한번 임장 같은 거 안 가나요? 아, 이거 저희 여기서만 하지 말고 한번 뉴욕 가서 다르다 이런 것도 좀 보여주세요. 뉴욕은 네. 가고 싶어요. 사실 뭐 어릴 때 회사 생활할 때 좀 가봤었고 이제 가봤었는데 네. 뉴욕을 생각하면 네. 사실 이제 안 가본 분들 보시는 분들을 가보죠. 영화상에서 좀 우리가 뉴욕이 하도 자주 나오잖아요. 맞아요. 생각해 볼 게 뉴욕은 화려함도 있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적으로 네. 슬럼가도 자주 나와요. 맞아요. 예, 저 이제 어릴 때 제가 생각할 때 가보면 이제 그 뭐 저기 콜롬비아 위쪽으로 위에 가면 지하철 타고도 안 갔어요. 왜냐면 슬럼가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대도시인데 슬럼가는 왜 있을까? 이제 부동산적으로 생각 다시 해볼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뉴욕에서 1년에 도는 돈 자체가 뭐 대한민국 거의 좀 비슷할 정도라 할 정도인데 네. 왜 슬럼가 있을까요? 아, 그러게요. 아니, 부자들만 있을 것 그러니까 아니 집값들부터 부자들만 있는데 부자들만 예, 있을 이제 것 제가 이 같은데.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빈틈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을 보면 낡은 주택도 돈이 되니까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는 아닐 수도 있는 거 상황. 이제 무슨 말이냐면 조금씩 생각 더 해보면 이런 거죠. 이제 몇 가지를 하나 짚어서 얘기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역세권 개념하고 그 미국에 있는 뭐 뉴욕이나 LA의 역세권 개념. 다르다면서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역세권이 이제 보면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어디 개발할 때 아파트에서도 네. 우리 항상 뭐 우리는 건이 되게 많아 뭐 역세권, 습세권 많긴 많은데 맞아요. 외국은 역세권, 습세권이 불안할 수도 있죠. 왜? 미국에서 차가 없는 사람은 소득 수준이 어떨까요? 엄청나. 네, 낮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범죄 비율도 네. 높죠. 사실 슬럼가의 개념이란 게 차 없이 다니는 친구들 제가 보면 습세권도 사실 우리는 좋게만 보지만 외국 다녀보시면 밤 12시 되기 전에 문 닫는 공원 되게 많아요. 다니지 말라고. 뉴욕 한가운데 있는 센트럴파크도 밤 12시에 공원 들어가나요, 누가? 문 닫나요? 닫자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녁에 누가 그게 쉽게 들어가나요, 많이? 개념이 다르죠. 네, 무슨 말이냐면 치안과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르잖아요, 집권이. 그러니까 뉴욕이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끔 임대 정책에 대해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온 8년 전에 나온 그 갱신권 제도. 네. 우리가 임대해서 갱신권 제도를 만들어서 4년까지 가게 하니 네. 말 많았잖아요. 네. 공산주의다, 미쳤다, 어느 세계에서 이러냐? 맞아요. 네, 뉴욕은 어떨까요? 더 심한가요? 어마어마해요. 어... 사실은 뉴욕이 우리가 슬럼가에 제가 그래서 전제를 단 거예요. 뉴욕에는 왜 슬럼가가 존재할까? 단순히 미국이 총의 나라에서 막 범죄가 높아서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게 다 부동산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의 뉴욕은 되게 오래된 도시잖아요. 네. 역사도 되게 많고 관련 영화도 많다는데 이런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1947년부터 71년인가 그 사이에 이제 77년 전부터 있던 집 중에 되게 오래된 집이죠. 47년이면.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수리 안 했다는 그런 집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71년 전에 그 입주한 사람 네. 보면 지금까지면 되게 오래 입주했겠죠. 또 그 이후에 74년까지도 제도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집에 대해서 임대를 마음대로 못 해요. 임대를 막 못 올려요. 그러니까 이 뉴욕은 어떻게 되냐면 임차인의 도시예요. 어머. 그래서 뉴욕은 이런 거예요. 지금 법도 어떻게 강화됐냐면 이런 것도 많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임대 계획이 끝나면 세입자가 만약 나갔어요. 네. 그러면 임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 집인데. 못 해요. 임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또 임대를 마음대로 올리고 할 수 있냐? 그것도 못 해요. 뉴욕은 철저히 임차인 위주의 도시예요. 그래서 뉴욕은 어떻게 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인력은 필요한데 네. 이게 임대 아파트라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처럼 뭐 이렇게 대규모 주거단지를 민간인들이 만들어서 임대를 공급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소유들이 여러 명이 낱개로 거기는 대규모 땅이죠. 네. 막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뭐 꿈에 그릴 수 있는 얘기하면 제가 뭐 한 1000세대 지어서 어. 뉴욕에다가 혼자서 임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인이 혼자잖아요. 뉴욕이 그래요. 그런 식이 되니까 거기 역세권 옆에다가
뭐 이런 거에서 저 주변에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가구부터 다 렌탈 시스템 만들어서 다 이제 여러 가지 임대료를 더 많이 받죠.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인력은 필요한데 도시 전체 입장에 보니까 인력은 써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하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임대료. 네. 그러니까 강제를 계속 때린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고 하니까 임대료를. 근데 그러게 되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느냐? 수리를 안 해. 그치. 나 같아도 안 네, 했거든. 수리 안 해. 수리 안 하고 그 지역에 다니니까 당연히 슬럼화 지역이 많이 나오고 근데 임대료는 고정적이고 그러니까 도시가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디는 대규모 개발해서 뭐 세계 관광객들 오고 네. 너도 나도 뉴욕 가봐 의리의리하고. 의리한데 좀 지나서 한 3, 40분 나가면 이 동네가 여기가 어디 이게 아주 무섭죠. 음산하니. 이게 이제 그 부동산에서 임대 규제. 그래서 항상 전 세계적으로 임대 규제가 맞느냐를 얘기할 때 그걸 얘기할 때 이제 나오는 게 이런 슬럼화된 것이 공존하는 뉴욕 같은 도시들. 와, 근데 임대 규제가 진짜 무섭네요. 아니면 당연히 임대료를 내가 못 받는데 고쳐야 되나요? 안 고치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재산권이가 제한되잖아요. 근데 뉴욕에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재건축 재개발할 때 시행한다 해서 만든 제도는 있지만 안 되고 있지만 뉴욕에는 재밌는 게 있어요. 공중권에 대한 양도. 그게 뭐죠? 뭐냐면 같은 땅인데 같이 나도 10층 지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옆에 건물들은 다 2층짜리 집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 임대료도 못 받고 겨우 그냥 버티고 있는 땅인데 옆에 업자가 땅을 다 어떻게 정리한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더 놓고 짓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못 짓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얘가 사와요. 그게 공중권이에요. 오. 사와서 얘가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요. 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 대신 여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영원히 더. 슬럼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래서 뉴욕은 전면적 재개발이 아니에요. 뉴욕은 사실은 원래가 그 임대주택을 공급을 대형업자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한번 그렇게 크게 엎어진다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엎어지려면 쫓아낼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실 명도라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쫓아내기 쉬워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올리기 쉬워야 돼요. 근데 시에서 하지 마. 쫓아내지 마. 하지 마. 올리지 마. 그럼 나는 그런 거죠. 나 안 해. 나 안 해. 나 아무것도 안 해. 됐지. 네, 그걸. 그래서 거기가 이게 동작. 그래서 사실 뉴욕의 집값과 여기 다 비교할 좀 그런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일본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네. 단순하게 좀 생각해서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이슈를 끌어갈 키워드. 재건축, 재개발, 서울에. 네. 그 단어가 다른 나라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뉴욕도 그런 식이에요. 뉴욕에 사실은 한번 생각해서 그 지하철이라는 거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교통 시스템 서울에서 지하철이죠. 물론 버스망도 잘 되어 있죠. 그렇죠. 물론 뉴욕에도 버스 있고 LA도 버스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망은 좀 다르죠. 이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LA 같은 경우 이런 거죠. LA가 얘기하면 LA는 원래 사막에 지은 도시잖아요. 네. 생각하는데 LA 같은 경우 사막에 지으면서 도로 먼저 깔았어요. 우리가 좀 달라요. 도로 깔고 그다음 집 위치 배치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지하철을 하나씩 낳기 시작했는데 다 차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차 없이 다니기 네. 힘들다고. 그러면 지하철 론 스테이션 위치가 어디였냐면 차 없는 애들 많은데. 오. 그럴까? 그래서 지금 그럼 뭐냐면 슬럼화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말하는 역세권이 우리가 말하는 환상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서울 얘기하면 여기는 지역이 왼쪽으로 가도 7호선하고 9호선 있고 이쪽으로는 2호선이 있고 막 이렇게 더블 이러면서 역세권도 있고. 트리플이 어때? 막 다 박수죠. 너무 맞아요, 좋아. 맞아. 그러면 제가 LA로 얘기하면 이쪽 하면 총 2자로 있고 저기는 총 1자로 있고 저기는 깔리고 깽단 있고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LA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가 이게 발달한 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도 땅만 있는 게 아니고 집은 항상 뭐죠? 기반 시설을 같이 사는 거라고 한국에서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반 시설 중에는 내가 말하는 숲세권에서 공원 있는 것도 좋아요. 맞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하는 지하철부터 도로망 있는 거 좋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되는데 미국에서 그게 도움이 된다는 장담은 못한다. 그러네. 전혀 못해요. 네. 근데 거기 집값이 요즘에 어땠는데 여기는 왜 이러냐? 이렇게 쉽게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러나 더 불구하고도 요즘에 미국의 집값은 올랐죠. 많이 올랐죠. 서브프라임 박살 나고 나서도 몇 년 안 되기 시작하더니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집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넓은 땅. 네. 네. 뭐 땅은 많은데 원자재 때문에. 또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냈잖아요. 공사인부들. 맞아요. 사실은 그 여파는 뭐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장들 하다못해 데이터 센터 짓는 데 그 기술자가 다 쫓아내서
짓지를 못하고 있죠.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있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 미국도 가장 이슈가 그거였거든요. 제로금리 시대를 벗어나면서 집을 이렇게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느냐. 결론은 불가능하다가 나왔고.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아야 되느냐. 그때 산 사람은 절대 팔면 바보다. 왜? 새로 살아야 이렇게 죽기 전에 새로운 집을 살면 이렇게 싼 저리에 이런 구조의 집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이중 구조가 뭐냐면 집이 있긴 있는데 과거에 그 저금리 시대에 진 집은 매물이 아니에요. 안 나와요. 팔면 바보거든. 이 팔고 갈 집이 없는데. 그래서 공급 부족한 개념이 더 되는 거. 이동이 없고. 대한민국 이제 보자고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도시 비교를 하자고 하면서 뭐 한국의 서울의 집은 너무 비싸서 뉴욕하고 비교도 비싸네, 어디가 비싸네 이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물어봤어요. 상업지가 왜 비싸냐고. 대한민국의 집의 강남의 역할은 뭐냐면 정말 미국에서는 별 의미도 없는 지하철일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퍼질 수 있는 역세권의 힘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은 저기 뉴욕 에리어가 되게 넓어요. 평양 쫙 퍼지거든요. 여기 똑같아요.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서울은 산, 맞아요. 그린벨트. 가서 뉴욕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그린벨트 어디야? 뉴욕 가서 산을 본 적이 없어 내가 뉴욕 가서. LA가 산이 어디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도시를 계획할 때 이게 제한된 뭐가 없잖아요.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차량의 도시이기 때문에 가면 돼요. 단지 이제 뉴욕은 주차가 힘들어졌죠. 사실은 좀 뜬금없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 버려야 돼요. 사실 차 이렇게 많이 주차장 지으면서 집을 어떻게 많이 지어요. 사실은 일본만 해도 차 문제에 대해서는 그 좀 이거 엇나간 얘기지만 차량만 해도 일본만 해도 차량 그 뭐지 고지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했냐 되고 차를 살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거든 도쿄부터 시작해서 그거 없으면 차 못 사죠. 왜? 주차 문제가 이슈가니까. 네. 근데 한국은 다세대 빌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단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쵸. 거기 그냥 집 짓게 해줬으면 더 싸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쵸. 비싸게 지을 걸 만든 그런 불편함을 감내하지 않는 시민들께서 집값 올라가는 건 용서를 못 하겠다. 원자재 올라가는 건 용서 못 한다 하고 똑같은 건데 원자재 올린 건 누구냐면 단가를 올린 건 시민들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그 얘기거든요. 대한민국 차량이 평일날 솔직하게 100대가 있으면 몇 대가 움직여요? 80대 움직이지 않을까? 7, 80, 70대? 한번 집에서 찾아보세요. 의외로 낮을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이건 수치 많아요. 각자 찾아보세요. 이건 장담하는데 그거보다 낮아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또 그랬는데 이게 재개발의 핵심이에요. 대한민국은 대중교통 도시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서울은 대중교통의 도시예요. 워낙에 잘 돼 있기도 하고. 뉴욕이나 이런 미국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차량의 도시여서 거기는 내가 좀 비싸게 땅값을 말하잖아요. 어디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 알았어 안 해. 차량으로 가면 되잖아. 내가 단지를 제가 만약 주택 공급을 재건축 재개발 힘든데 사람들 조합이 안 돼서 나 옆에 좀 30분 나가서 봤더니 아 넓은 땅이 뭐 지을게 싸 지으면 되잖아요. 그거 분양해도 남들도 다 뭐라 그러죠 거기서 아 차로 30분 더 가면 돼? 근데 아까 이래? 가요. 차량의 도시라서. 대한민국은 차로 간다고? 30분이나 간다고? 미쳐? 차로 가? 아예 안 해. 거기 지하철 있어 없어? 이게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 재건축의 이 단어 자체의 개념은 있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역세권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아유, 수가 없어, 없는 없어, 거고. 없어, 없어요. 그냥 차량의 도시고 멀리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해서 우리가 역세권 생긴다 해서 거기에 우리나라처럼 역세권 옆에 어마어마한 쇼핑몰이 생기냐? 그쵸, 인프라.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은 차량의 도시라서 쇼핑몰을 거기다 지으면 안 돼. 어디다 지어야 돼요? 차량이 오게 지어야 되니까 엄청 주차장 엄청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 주차장을 크게 뉴욕에다 어떻게 만들 건데? 그쵸.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틀린데 그걸 단순하게 집값 비교해서 비싸다? 밀도로 얘기하면 분명히 얘기하셨죠. 지난 시간에 이효임 씨가. 상업지가 비싼 거 맞잖아요. 네. 밀도로 얘기하면 서울의 밀도, 높이지는 이 조건, 지리적 조건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거를 이해 못하고 단순 비교한다? 그래서 무조건 외국 사례나 미국의 금리 떨어질 거 아니 올라갈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이슈에서 이거 집값 떨어진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은 필수제 오늘 잠자리는 반드시 내가 가족이 있으면 더욱더 심하게 학생이 있으면
더욱서 학교 때문에 떠나는 거리가 움직이기가 제한적인 거거든요. 네. 그 상황을 겹쳐서 봤을 때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은 상당 기간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나 뉴욕은 사실은 자산 형성의 사다리는 아닌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고급 주택, 그러니까 뉴욕에서 LA 말하는 라스베이거스 정말 고급 주택은 되죠. 왜? 제한적인 수요와 제한적 이동하니까 그거 빼고 일반 서민 주거에서 주택의 개념에서 일본은 되지도 않고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외부 도시 여기 있는 단지들은 되는데 역세권 앞에 있다 해서 되진 않아요. 그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뉴욕도 저기 외곽의 단지들 좋은 데를 다 돈 많이 오르죠. 네. 자산 구조가 돼요. 그 말인데 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역세권 우리처럼 말하는 재개발적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노후주택이 돈이 돼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걸 가치나 임대가도 올라줘. 왜냐면 노후주택인데 원래 떨어져야 되잖아요. 썩을 때 썩어서 쥐 나온 다음에 지난 들어볼 때 쥐 나온 때 그런 주택에서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은 대중교통의 도시예요. 그래서 뉴욕하고 LA나 모든 미국 도시들, 뭐 텍사스의 여러 가지 다 도시들 다 뒤져보시더라도 똑같아요. 항상 먼저 따질 건 대한민국의 교통 시스템과 미국의 교수님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좁은 땅이고 우리는 선택지가 없다. 좋은 땅 나왔는데 비싸다고 안 하면 나 옆에 나갈래. 논두렁 밭두렁 아무도 안 와. 왜? 계속 안 좋은 부동산. 예, 차로 오라 그러면 안 오거든. 이런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상계 신도시도 지하철 왜 넣어준다 그래요. 그렇죠. 들어가야지 지하철이. 도로도 안 나져 있으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다 짚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 시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은 정말 그 지역적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지 어떤 정을 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지역의 특성을 보고 이 가치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너무나 그냥 동산 비교하듯이 야 미국도 그런데 그럼 미국 집이 내가 가서 살 수 있어? 아닌 거잖아요. 미국의 뉴욕에 있는 내가 뭐 유명한 무슨 제품 전자제품 뭐 특이한 게 있으면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란 걸 인지하고서 여기 지역의 특성이 뭐냐? 그리고 장기적 시장성을 판단하면 돼요. 중간에 가격이 움직이겠죠. 뭐 우리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임대라는 그 답이 안 나면 이게 떨어지기가 제가 제일 왜 이 시를 걱정했냐면 요즘 상황에 대해서 네. 이런 거예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때 강남 아파트만 잡는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위쪽에서 이렇게 아파트 최고의 어떤 주거시설이 올라가면서 밑에를 끌어올리는 구조. 요거는 좀 잡을 정책이 있어요. 그건 공격을 하면 되잖아요, 위에를. 근데 지금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네. 혹시나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 대다수 우리가 이런 구조잖아요. 이거 소득 구조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정상적일 때. 근데 위에를 이상향으로 동경하고 여기가 얼마 됐으니까 밑에서 끌어올리는 이런 심리적인 게 네.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밑에서부터 집이 부족해서 여기서부터 임대가가 막 밀어 올려 위를. 그러니까 위가 문제가 아니고 밑에서 막 끌어올리는 거야. 이거는 미치는 일이에요. 한 번만 오늘 이거 방송 보신 분들 저녁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집이 만약에 위에 집이 부족한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부족해서 밑에서부터 임대가 밀어 올리기 시작하면서 위를 끌어올릴 때 이게 어떤 현상인지 이거는 답이 없어요. 와, 그거는 서민들한테 너무나. 이건 재앙이 재앙.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전초지기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다들 부족하다는 게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정원호 시장 하면서 서로 얘기할 때 정원호 시장이 할 때 다세대 뭐 개발 많이 뭐 진출하겠다 이런 별말 다 했잖아요. 지금의 우리 공급 상태 가장 많이 부족한 집은 다세대고 뭐고 그런 다른 복잡한 필요 없이 3억 미만의 집, 4억 미만의 집, 5억 미만의 집 서울에서 솔직히 말로 대출 규제까지 있는데 이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 공급할 방안도 원자재가 이렇게 뛰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사들 가끔 보면 그놈의 거품 얘기 나오는 거 집값 보면 얘기하지 말자고. 임대가만 갖고도 얘기해도 돼요. 뉴욕의 임대가가 요즘에 그런 제한 규제가 없었다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거긴 다 끝나요. 다 나가야 돼. 지금도 사실 브리클린이 개발된 다음에 다 쫓겨났거든요, 애들. 사실 똑같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인지하면서 가자. 그래야 답이 나온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 가족에 들어가서 보면 지킬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내 고집대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중저가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상승폭이 조금 더 오르겠죠. 커지겠다 이런 기사들이 네네. 사실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그 증상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여기 자기의 갭이 벌어졌으면 좀 그게 안 어려울 텐데 밑에가 나보다 더 낮은 주거 뭐 이렇게 테마랄까 뭐가 이게 임대가가 미친 듯이 올라요. 그럼 바로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강남 아니어도 제 말은. 그건 뻔한 거가 돼요, 사실은. 그럼 여기 살 바에는 이 가격이면 임대면 나 저리 갈래. 이 가격이면 사는 게 낫겠다. 실거주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할 때는 이걸 막 때리고 규제하고 뭐 하면 사실은 이 사이에 갭이라는 게 벌어져서 그런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이 명분으로는 맞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거냐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더군다나 어떤 공급이 아래 서민층은 죽어가고 있는 시기에 이거를 때려서 이게 부작용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후유증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그 후유증은 누가 맞는 거냐면 서민이, 청년층이, 대출 못 받는 신혼부부가 다 모든 신혼부부 받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그래서 이게 심각할 거예요. 앞으로 문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산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건 국가가 아니에요. 본인 자신이잖아요. 맞아요. 자신이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차분하게, 냉정하게 짚어보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누가 봐도 논리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얘기지 명분 때문에 맞는 얘기는 다 빼고 자본주의가 명분 때문에 돌아갔어요? 그런 자본주의 있어 본 적 없어요. 무조건 자본주의는 돈의 현실대로. 맞아요. 그리고 세상에 제일 영리한 건 뭐다? 돈이 제일 영리해요. 돈이 그 틈새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돈의 명분대로 가셔야 돼요. 오늘 그냥 뭐 헛소리 많이 떠들었네 괜히. 아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뉴욕을 갖고 네. 다음 시간에 어디? 다음 시간에는 꼭 짚어보고 싶은 게 싱가포르. 싱가포르. 왜냐하면 싱가포르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뭐 어떤 분은 선망이 되고 좋은 제도다. 뭐 도시국가인데 거기 한번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 때 싱가포르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